네,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 체크를 해봤고요. 증권광장 일부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역삼지점의 류민수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오늘 예. 좀 좋아가지고 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930 투자전략실 주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돈이 몰린다, 메타버스 올라타라. 이게 바로 오늘의 930 투자전략실 주제입니다. 올해 3월쯤이었죠. 이 로블록스 상장과 함께 메타버스 열풍이 국내 증시를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데 이어 최근에는 정부의 이 메타버스 산업 지원과 정치권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또 한 차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의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메타버스, AI, VR,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타세요라고 매일경제 헤드라인 기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만 지금 대선 주자들도 메타버스에 바람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도 역시나 메타버스가 대세고요. 이 조선비즈에서는 이 디지벨 금융이 메타버스로 그룹 CEO 경영 현안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메타버스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메타버스의 활용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차장님? 그거는 알 수 없는데 대단히 광범위하게 네. 일단은 이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게 먼저 대부분 이게 어떤 말인지 알 겁니다. 네. 가상과 메타의 가상과 가상 초월, 그다음에 유니버스, 우주나 이런 거, 그러니까 가상 세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SNS가 이제 큰 어떤 혁명, 사회적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메타버스가 향후 그런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들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열풍을 지금 일으키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디지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 세계하고 이제 단절된 부분을 메타버스는 이제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아는 아바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구동을 넘어서서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사실 로블록스 방금 말씀 로블록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게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 게임을 창조하고 그 게임을 창조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제 사고 팔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작동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제페토 같은 경우도 2018년 9월에 지금 나왔지만 지금 일단은 유저가 2억 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이 경제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 한 예로 보면 구찌의 디오니소스라는 아십니까? 예.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지금 사실 거기서밖에 쓸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높은 네.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강했던 VR만 이제 게임 시장에서 조금 강했는데 여기서 이제 AR 증강현실 또 XR이라는 MR은 혼합현실, XR 가상 확장현실로 이제 구현이 점차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대선 주자들도 유력이든 유력이 아니든 대선 주자들도 어떤 유권자의 접점을 지금 이쪽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도 모든 분들이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엔비디아의 CEO 잭슨 왕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화두로 메타버스를 언급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거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곳에서 이제 쓰이고 있지만 네. 제가 MZ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네. 크게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없어가지고 저는 좀 어려운 분야이기는 했었는데 네, 그 확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MZ세대가 아니세요? 네, MZ세대가 저는 아닙니다. 예.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몰아서 메타버스가 다시 시장의 주도 섹터로 좀 등극을 하는 건가요, 차장님?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플랫폼 구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를 고도화한다든가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으로서 지금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도적으로. 근데 사실 이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주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VR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AR 부분, 이제 AR이라는 거에서 지금 애플이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2023년에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뭐 네. 여기에 관련된다면 뭐 TOF에는 3D 센서 기술이 구동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LG 이노텍이 또 모듈을 제작하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또 장기적으로는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 있던 부분들에 대한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콘텐츠 분야 뭐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콘텐츠 네. 분야의 어떤 향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포함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 업체들이 일단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으로서 앞으로는 조금 쉬는 단계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부분 상승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쉬더라도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는 여러분들 충분히 포트에 좀 담아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쉬어가는 구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좀 담아가야 하는 섹터다라고 류민수 차장님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적용이 되는 산업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종목들의 이제 분포도가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그 관련주들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골라봤는데 이 회사가 이제 VFX 영상 전문 기업이잖아요. 예. 네. 그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상장 시부터 지금 많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네. 인기를 얻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상장 초기부터 상당히 시세를 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슈화가 재점화되다 보니까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또 그 이후에도 주가를 좀 견인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국내 최고의 영상 시각 효과 VFX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콘텐츠 이제 VFX는 여러분들 옛날에 뭐 가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가면 콘텐츠를 뭐 부가시키는 어떤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 아주 근접하게 영상 사진이라든지 사진의 합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림들을 영상을 도용해 가지고 가장 좀 현실 세계하고 부합하게 만들게끔 왜냐하면 제 아바타라고 하더라도 저 가장 밀접하게 저 가까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VFX 기업이 지금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MZ세대 아까 방금 했던 이런 텍스트보다 영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MZ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가면 콘텐츠 발전이 계속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서 동사는 계속적으로 지금 니즈가 향상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SM하고 네이버하고 함께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도 한번 구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광받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비추얼 휴먼 빈센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확장이 상당히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을 가장 최적화해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에 활용 콘텐츠 확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향후 또 적자였습니다. 적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이언트 스텝 여러분들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 3월에 이제 상장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걸그룹 에스파 제작에도 이제 참여를 해서 실제 멤버들과 가상 캐릭터들이 함께 공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도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얼마로 보세요? 별점으로. 네. 저는 별점 5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하셨나요, 차장님? 왜냐면 단기간에 좀 네.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멀티플 부여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점 5개인데 다만 이제 상승 시보다는 눌림목이나 조정 시에 분명히 이제 이슈가 약간의 좀 수그러들 시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장님? 예, 그러면? 그럴까요? 네. 보시면 상장 이후에 이제 3월 24일 상장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한가는 따상이죠. 일명 따상을 한 이후에 주가가 그 이후로 한 2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기간과 가격 조정 사실은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렇게 3개월 정도 이상을 보통 주거든요. 왜냐면 오버행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은 보통 이제 시세를 낸 이후에 주는데 이 기업은
거의 3개월이 좀 안 되는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분명히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수익원 창출이라든지 대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네. 5일선이 지금 지켜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5일선이 하나, 둘, 셋, 한 2주 연속 지금 지켜졌거든요. 그래서 5일선 만약에 이탈을 하면 조정이 제가 볼 때는 한 4만 한 5천 원 전후까지는 줄 수 있다. 그래서 5일선 한번 차원을 한번 지지하는지를 한번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일단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최소한 뭐 2배 이상은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10만 원 근처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위즈익 스튜디오로 골라봤는데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니까 정말 종합 미디어 컨텐츠사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예. 네. 사실 뭐 위즈익 스튜디오는 원래 이제 영화 부분, 드라마 네. 부분, 뭐 컨텐츠 부분, 그다음에 뉴 미디어 산업에 이제 이쪽에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있는데 이 뉴미디어 산업의 자회사 그 MP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YG 엔터하고 네이버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스튜디오 개발 사업에 참여한 또 이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사가 보유한 CG, VFX 기반의 어떤 오리지널 컨텐츠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MP의 미디어 및 버추얼 프로덕션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세를 또 냈던 종목이긴 한데. 또 하나는 이제 AR 전문 기업 시어랩에 지분 투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VFX에 대한 부분과 콘텐츠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MP라는 종목이 자회사 MP가 이제 삼성 스펙 이게 스펙이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스펙하고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상장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시세를 또 견인한 스펙의 시세를 견인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분 인수 투자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뭐랄까 그 공격 투자를 많이 대표 이사가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감행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앞으로도 향후 전망이 밝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부분도 있고 이런 네. 콘텐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MP라는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8월 정도에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메타버스에 관련 주력이 이제 자회사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지분은 갖고 있지만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의 어떤 희석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 상당히 결실을 좀 맺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업이 이제 메타버스를 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아예 분리 작업에 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위즈익 스튜디오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데 그럼 투자 매력도로는 별점 몇 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뭐 사실 5점 저도 무방한데 그 부분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일단은 4점 주고요.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요것도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한번 이제 메타버스 열풍이 불어서 주가가 좀 신고가를 그렸다가 좀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미디어 콘텐츠 부분이 또 올 상반기에 또 뭐 에스트리 비롯해서 많이 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상속으로 1차 파동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2차 파동이 일어난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동상으로 한 파동이 남아 있긴 해요.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가격을 볼 때는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한 파동이 남아있는 한 2만 원 초반까지는 네. 남아있긴 한데 그건 사실 파동의 원리고요. 일단은 이것도 역시 그 부분 아까 얘기했던 8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고점 근처에서는 일정 부분 분할 매도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시고 이제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지나가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때 네. 추후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즈익 스튜디오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이 시장 안에서 상당히 네. 강한데 저희는 좀 긴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차장님께서 정말
이 종목이다 하는 종목이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로 들어볼게요. 그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메타버스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OLED인데 네. 마이크로 이제 OLED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TFT에서 이제 유리로 된 TFT에서 이제 실리콘으로 증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가장 그 지금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 쪽이 지금 일단은 발현되는 폭이 커요. 주가 상승 표면에서. 그래서 하드웨어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또 이것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많이 올라서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은 본 선익순도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한 생태계 구축해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과거를 보시면 카카오가 어떤 이제 카카오톡을 해서 그 이후에 광고라든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형성하면서 지금의 어떤 카카오가 탄생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했던 제페토를 갖고 있는 네이버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막 메타버스에 관련해서만 해도 향후 뭐 광고 매출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부과하면 지금 유저가 3,500만 명인데 네이버 유저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제페토에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서 네이버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네이버를 좀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나름 무거운 종목이 오늘 예, 이렇게 또 오늘 강하네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성장주들의 또 지금 뭐 일단은 수매 차원에 또 가동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주주님들이 야 우리가 왜 카카오 이렇게 뒤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이게 시간이 얼마 있나요, 제가? 뭐 아직 한 7분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일단은 잠깐 보시면 이제 글로벌 이제 게임 유저들이나 아니면은 SNS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향후 이 메타버스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이 가장 앞섰고 하드웨어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애플, 그다음에 중국에는 텐센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일단 제페토가 먼저 갔고요. 카카오나 게임 또 쪽에 있는 NC스포츠가 추가적으로 있던 플랫폼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그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먼저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페토 같은 경우 런칭 이후에 지금 세계 2억 명 지금 네. 가입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해외 쪽 90%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플랫폼을 확장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층이 유저를 갖고 있냐. 그러면은 10대가 지금 거의 8, 90%거든요. 왜 이거에 주목하냐면 기업들을 알 겁니다. 이런 10대들을 또 제페토라는 어떤 플랫폼 안에서 소위 이제 이런 표현으로 놀게 합니다. 놀게 하면 이들이 이제 사회 진출하는 구매력이 확보되는 시점에 어떤 수익 모델을 다각하면 그쪽 구매력 확장이 돼가지고 수익 창출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대가 지금 있다는 부분 하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일방향이나 쌍방향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것들을 구매하고 경제 시스템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교환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어떤 화폐 시스템, 가상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재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사회에 이 메타버스가 장착이 된다면 장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는 제가 지금 목표가를 한 50만 원 했는데 이건 1차적인 목표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표현 쓰지 못겠지만 앞으로 뭐 한 100만 원 가까이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카카오가 옛날에 그랬고 네이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대장주가 선익 예, 시스템이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제 종목을 고를 때 선익 시스템을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예.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을 또 시청자분들께 이게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그리고 쟤는 왜 이렇게 예. 오른 걸 얘기하냐, 너무 많이 오른 걸 맞아요. 그런 그래서 경향이 제가 있어서. 선익 시스템을 뺐는데 네. 오늘 이제 결국에는 플랫폼 쪽에서 네이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차장님께서는 목표 주가 1차적으로 50만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차트를 좀 볼까요? 그럼 네이버는 당연히 별점은 5개. 5개, 예, 네. 5개, 뭐 메타버스에도 5개인데 네.
사실 뭐 이제 오늘 뭐 예를 들면 시초가 정도 생각을 해서 시초가 뭐 보합 정도나 뭐 네. 자리가 1% 정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50만 원 목표가 제시했는데 50만 원을 일단은 뭐 일단 1차 목표가에 지금 만약에 매수에 가담하신다면 네. 뭐 이거 별로 수익률이 높지 않지 않냐 그런데 워낙 또 시총이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크게 여러분들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요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많이 올라서 요 가격 그러니까 40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43만 원 그러니까 40만 3천 원 네. 요 라인을 지지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격에 바로 매수 가담하셔라라고 하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데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좋지만 지금 요 7.4% 오른 가격에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분봉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네. 41만 2천 원 정도. 예. 네. 41만 2천 원 정도 옷이 매수 일단 한번 걸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매수 타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은 오늘 차장님의 마음이 올라갔죠. 예. 느껴졌습니다. 이 종목이 참 좋은데 뭐라고 예. 설명할 길이 없는 그 마음이 전해졌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 기회를 잘 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결국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핫하디 핫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3개 종목으로 추려봤는데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이언트 스텝 오늘 류민술 차장님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습니다. 위주익 스튜디오는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고요. 오늘 차장님 네이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일단은 1차 목표 주가 50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역삼지점의 류민술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